자,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요. 한때 원격 의료계의 스타, 그야말로 총아로 불렸던 힘센 허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성공 신화가요.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담했던 도박이 도대체 어떻게 끝났는지 그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26년 6월 초였어요. 시장이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힘세너스 주가가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폭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완전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원격 의료계의 스타라고까지 불렸던 기업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추락하는 스타 기업,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힘세너스가 왜 추락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역설적이게도 이 회사를 최고로 만들어줬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월 49달러짜리 체중 감량약. 정말 똑똑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위험했던 전략이었죠. 그때 시장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새롭고 효과 좋은 체중 감량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힘센 허스는 바로 이 거대한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죠. 딱 포착한 겁니다. 이들의 전략은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 비싸서 다들 망설였던 그 인기 치료제를 월 49달러에 준다? 이건 뭐 시장의 판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가격이었죠.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비만 치료제 사업이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엔진, 전략의 심장부였던 거죠.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오르던 힘세너스의 전략이 FDA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제의 벽에 그냥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바로 이날, 이 순간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딴 문을 닫은 후에 FDA가 강력한 경고 하나를 발표합니다. 이 경고 하나가 힘센 허스의 심장을 그대로 겨눴고 주말 내내 시장에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었죠.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 복제약, 영어로는 컴파운디드 드러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아는 FDA 정식 승인을 받은 완제품약이 아니고요. 약사가 특정 환자 한 명을 위해서 여러 성분을 직접 막 섞어서 만들어주는 맞춤형 약물을 말하는 겁니다. 힘센 허스는 바로 이 규제의 회색지대, 이 틈새를 파고들었던 거죠. FDA의 메시지는요, 아주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동안 약이 부족해서 좀 봐줬는데 이제 그 사태 끝났습니다. 승인도 안 받은 복제약 대량으로 파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딱 이 얘기였어요. 이건 뭐 사실상 황금버위의 목을 비트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죠. FDA가 그냥 말로만 경고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대량으로 파는 업체들한테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심지어 법무부에 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이건 뭐 한 번만 봐준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전면전이다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거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한 게 그냥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던진 그런 단순한 패닉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장은 힘센 허스가 맞닥뜨린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지금부터 이 회사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은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왜 반등이 어렵냐? 바로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일 잘 나가던 사업에 구멍이 뻥 뚫려버렸고, 둘째,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던 거대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반격을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힘세너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어떤 테크 기업이 제일 잘 나가는 구독 서비스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그거 불법이니까 당장 판매 중지해 라고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회사를 먹여 살리던 폭발적인 성장 엔진이 그냥 하루아침에 꺼져버린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 힘센어스는 규제 당국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이는 거대 제약사들,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공룡 기업들하고도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다윗 한 명이 골리앗 두 명이랑 싸워야 하는 그런 구도가 된 거죠. 월스트리트에서 보는 시각도 비슷해요. 월가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까지 말했죠. 이번에는 힘스가 선을 넘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이게 어쩌면 가장 회복하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케어 분야에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신뢰가 전부입니다.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정부기관이랑 싸우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주면 이건 장기적으로 브랜드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 힘센허스의 대담했던 도박,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뭘까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이런 식의 파괴적 혁신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스에너스의 전략은요, 딱 실리콘밸리 스타일이었어요.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대담한 말이죠. 법의 허점, 그러니까 이 회색지대를 딱 찾아내서 남들보다 무조건 빨리 달려서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 그리고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 회사를 로켓처럼 하늘로 쏘아 올렸던 그 대담함이 역설적으로 이 회사를 땅으로 추락시킨 독이 되어버린 거죠. 성공의 열쇠가 동시에 실패의 원인이었던 그야말로 완벽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규제가 있는 산업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할 때 대담한 혁신과 무모한 위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힘스에너스의 사례는 바로 이 산업을 바꾸려는 모든 혁신가와 투자자들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아주 묵직하게 던지고 있습니다.